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 다녀왔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의뢰인이었고, 전에 구도자의 길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1년 정도 대기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받아주신 분이기도 하죠. 갈 곳이 없었던 차에 단지 제 이력만 보고 기회를 주셨고, 덕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대면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은인이라서 퇴마의식을 해주시로 약속하였습니다. 대충 전화로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 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퇴마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신뢰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 문의 퇴마의식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믿는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어주면 심적 부담도 없고 아울러 과감하게 퇴마 주술을 부릴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촌은 아니고 바닷가 휴양지에 있는 단독 2층 집이었고, 요즘 더위 때 문의 고생이 심했었는데 긴 여행을 하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힐링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차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면 픽업도 해준다고 하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모든 표가 매진이었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표만 있어서 어쩔 수 없었죠. 전날도 밤에 일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기 때 문의 기차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죠. 하지만 전에 졸음 때 문의 도착 지역을 지나서 내린 경험이 있어서 기차 안에서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였죠.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나서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도착을 하였고, 도착 전에 카톡을 보냈기 때 문의 지인이 차를 역 앞에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얼굴 가득한 수심과 어두운 그림자 때 문의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지인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였고, 저는 그런 지인을 보고 대충 감이 왔습니다. 이번 일이 지난 10년 전에 했었던 테마와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먼 길까지 왔는데 퇴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의 심적인 부담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약한 마음은 사실 주술사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인의 집을 향하는 차 안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몸을 의자에 담았습니다. 제가 워낙 피곤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지인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차는 어느덧 지인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인의 집은 제가 알던 2층 단독주택이 아니라 펜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꼭대기층은 지인과 가족이 사용하고 그 밑에 4개 층은 모두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펜션에 놀러온 딸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딸아이가 펜션 주인의 아들과 동년배인 것을 알고 반가워했고, 부부의 딸도 지인의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정말 분위기가 좋고 매너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은 그 가족과 식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 이웃사촌처럼 가까워지는 데에는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였고, 두 가족은 같은 상처도 있었죠. 지인도 한 번의 유산을 이겨내면서 지금의 아들을 낳은 것이었고, 펜션 투숙객 부부도 유산의 아픔을 이겨내고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고 투숙한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부인데요. 그 부부는 지인에게 딸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아이들용 피아노를 사주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성인용 피아노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연주하면 아이들용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워낙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안 그래도 심심해하던 아들에게 전에 친하게 지내던 여자아이가 쓰던 피아노라고 말해주니 너무 좋아라 해서 피아노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일주일 정도 되자 택배회사에서 작은 피아노를 하나 배송해왔고 친절하게 아들 방까지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정말 신나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자 지인은 아들이 그 여자아이를 좋아했다는 걸 느끼고는 아들이 언제 그렇게 컸나 싶어서 재미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 잠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워낙 시간이 지나서 피아노 연주 감각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들은 마치 유치원 때 기억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피아노를 연주해서 지인 부부는 신기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들은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고 지인 부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피아노가 배송되고 아들이 피아노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펜션은 늘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출도 늘 좋았고 이제는 기다려야 투숙할 수 있는 펜션이 되어 하루도 빈방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 부부는 피아노가 행운을 가져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 부부는 피아노를 늘 잘 간수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보물처럼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날 무렵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피아노 소리에 투숙객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은 분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투숙객들은 새벽에 피아노 소리는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며 클레임을 걸었죠. 하지만 워낙 지인 부부가 싹싹했고 아들이 귀여워서 그런지 투숙객들은 양해를 베풀면서 웃으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시댁으로 아들을 데려간 날 밤이었죠.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인지 아들은 할머니 품에 꼭 안겨서 잠에 들었고 지인 부부는 그런 아들을 두고는 펜션으로 돌아왔죠. 펜션에는 투숙객들이 가득 차 있었고 역시나 늘 그랬듯이 밤에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투숙객들은 적당히 술에 취했고 어느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이 흐르자 모두 각각 방으로 돌아가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자 지인 부부의 현관문에 벨이 울렸습니다. 지인 부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보니 누군가 현관문 앞에서 벨을 연신 누르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지인 부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투숙객 중 여성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피아노를 연주해서 시끄럽기도 하고 뭔가 오싹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지인 부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아들은 시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 부부는 피아노를 연주하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인 부부는 이때 심상치 않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투숙객에게 와인 한 병을 선물하면서 사과를 드렸고 와인이 꽤나 비싼 것이어서인지 여성 투숙객들은 약간 놀라면서 좋아라 하면서 와인을 받아들고는 고맙다고 돌아갔습니다. 지인 부부는 투숙객이 돌아간 후 바로 아들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아노에 덮개가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부부는 피아노 덮개를 닫고 아들의 방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부부는 테이블에 앉아서 왜 피아노 소리가 났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졸려서 부부는 테이블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살짝 꾸벅이며 졸음에 빠졌죠. 순간 무슨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고 지인은 후다닥 아들의 방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피아노 덮개는 다시 위로 올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지인 부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이 밝고 투숙객들은 인사를 하며 떠나갔고 다음 예약 투숙객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 한 명은 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다른 한 명은 피아노 덮개를 닫고는 테이프로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였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몰려왔고 다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지인 부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활짝 열지 못하고 정말 도둑놈들처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낮에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인지 피아노 덮개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우웅하듯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잎에 재갈을 물린 여자아이가 음음하면서 노래를 하듯이 피아노 덮개 속에서는 그런 우웅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인 부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제가 떠올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저는 펜션에 도착해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환자가 아니어서 바로 귀신이 있는지는 몰랐으나 확실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퇴마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준비해온 뿔투구를 쓰고 주술 사용 의복을 입었습니다. 지인 부부에게는 방에 있지 말라고 하였고 저는 아들의 방에서 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적을 그렸고 준비해간 부적도 꺼내어 두었습니다. 퇴마용 단검을 두 손에 들고는 창문을 열고는 부적을 태우며 단검에 주술적 힘을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평소에 단검의 주술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약해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주술을 걸어야 했거든요. 지인 부부는 앞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고 저는 아들 방에서 퇴마의식 준비를 모두 마친 후 피아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온몸에 모든 털이 곤두서면서 특별한 오싹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오싹함은 귀신을 마주하거나 주변에 귀신이 나타날 때 느끼곤 했던 것이었죠. 저는 피아노 위에 준비해둔 찻잔에 향을 태우고 준비해둔 양은 냄비에 부적을 태우며 퇴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단검으로 피아노를 향해서 동작을 취했고 피아노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영환자가 아닌 주술사는 마치 맹인처럼 다른 촉각에 기대어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감으로 느끼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은 투명 인간과 싸우는 것과 같아서 누가 보면 허우적대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1시간이 지나자 점점 오싹함과 한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한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소름이 돋았던 제 몸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퇴마가 성공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소름도 돋지 않았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피아노 덮개에 부적을 붙이고 뒤편에도 부적을 붙였습니다. 모두 강력한 퇴마 부적입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확인 후 의복을 벗고 투구도 벗었습니다. 퇴마용품을 모두 가방에 다시 넣었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을 나오기 전에 퇴마 주문을 외웠고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 5층에서 나와서 잠을 못 자고 앞마당에서 졸음이 밀려와 피곤해하는 지인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아노는 소리를 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예약한 호텔로 돌아왔고 저를 호텔까지 태워준 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최대한 저 피아노 빨리 처분하세요. 지인 부부는 지체 없이 피아노를 처분하였고 며칠이 지난 후 지인은 피아노를 보내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고 안내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짐작하던대 분명 저 피아노는 누군가 연주를 하며 매우 소중하게 아끼던 것은 분명해 보였고 그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펜션 손님이 좀 줄어서 예약을 기다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은 좋다고 합니다. 귀경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 중인데 다행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한 출장 퇴마였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